제가 첫째 때는 저도 이제 엄마가 처음 되니까 오매불망 아이가 나올 것만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광목천을 떼다가 천기저귀를 만들었어요. 천기저귀 쓸 거라고. 이번 장에서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질환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드물다. 그렇지만 피부 질환은 환자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영향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목록 가운데서도 수위를 다툰다. 특히 여드름 같은 좌창이 남기는 외관의 손상은 몇백만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 질환은 소아과 진료에서 가장 괴로운 병 가운데 하나다. 갓 엄마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최초의 의학적 질환은 피부 문제, 즉 기저귀로 인한 발진이다. 아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하는 좀처럼 낫지 않은 케이스는 엄마를 좌절하게 만든다. 절망스러워진 엄마는 종종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연고를 사거나 단순하고 흔한 이 증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소아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둘 다 불필요한 일이다. 사실 두 가지 모두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드리는 기저귀 발진이 생겼을 때의 팁은 일회용 기저귀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물티슈라도 안 쓰는 겁니다. 보통은 열심히 닦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티슈로 박박 닦는데 물티슈로 인한 그 발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설사나 물운변을 한다거나 기저귀를 좀 오래 차고 있어서 발진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밖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세면대, 공공화장실 세면대 같은 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 엉덩이를 씻겨주세요. 자주 씻기고 말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뽀송한 기저귀를 채우고 그렇게만 해도 연고 필요 없이 아주 잘 낫죠. 이게 제가 셋을 키운 비법입니다. 그 기저귀 발진 같은 거에 연고를 한 번도 안 바르고. 제가 첫째 때는 저도 이제 엄마가 처음 되니까 오매불망 아이가 나올 것만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광목천을 떼다가 천기저귀를 만들었어요. 천기저귀 쓸 거라고. 천기저귀를 썼죠. 큰애는 14개월, 15개월까지. 외출할 때만 일회용 기저귀를 쓰기 위해서 외출하는 용도로만 한 통씩 사다 놓고 나머지는 항상 집에서 천기저귀를 썼어요. 천기저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아이는 기저귀가 축축해져서 우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저는 그 아이만 보고 살았던 거죠. 그게 꼭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이한테서 눈을 안 떼는 것이 나는 훌륭한 엄마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죠. 그러니까 셋 다 그래요. 셋 다 무디지 않아요. 좀 예민한 편이고 섬세한 편이고. 천기저귀를 쓰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기저귀 발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그 오줌 기저귀가 쌓이잖아요. 그게 바로바로 씻어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산후조리와 동시에 그 기저귀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힘들었지만 첫 아이 때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똥기저귀는 따로 이제 애벌해가지고 옆에 모아두고 그다음에 오줌 기저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때 애기 재우고 빨아야 되는 시점에 돼서는 그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애기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기저귀에 쌓여 있다 보니까 아 냄새.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참 잘했던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모유 수유를 셋 다 지켜낸 거와 함께 큰아이를 완전히 정기저기로 키웠다는 거.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기저귀 발진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비닐이나 고무로 된 팬티와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말라. 천으로 된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극이 되는 세제가 기저귀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헹궈서 쓴다. 대변을 본 후마다 자극이 심하지 않은 비누와 물로 아기를 세심하게 씻겨주고 아기의 엉덩이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기와 접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준다. 이런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전히 같은 조치를 따르면서 기저귀를 다시 채우기 전에 보통 옥수수 전분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려준다. 근데 파우더? 옥수수 전분 얘기가 이제 베이비 파우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자연치유의 초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예 파우더도 필요 없게 빨리빨리 갈아주고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설사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발개진 상황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티슈 안 쓰고 부지런히 물로 씻기고 그렇게 해서 닦여주면 어느새 발진은 없어지고 일단 물티슈가 제일 안 좋아요. 기저귀 발진에는. 땀띠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땀띠는 실제로 의학적인 영향은 없지만 명상의 이유 때문에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땀띠는 아기를 보기 흉하게 만들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기를 이전의 예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에게 간다. 땀띠는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다. 사실 의학적 치료는 덜 받을수록 아기에게 좋다. 아기들의 땀띠는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부모다운 관심으로 인해 지나치게 옷을 많이 입혀서 생기는 경우가 보통이다. 아기들을 어른들보다 더 따뜻하게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실내 온도에서는 기저귀만 채워놓거나 아무것도 입히지 않아도 아기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아기에게 땀띠가 생겼다면 옷을 가볍게 또는 전혀 입히지 말고 아기의 피부가 최대한 공기와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려움이 진정되도록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어라. 아마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수두를 하면 거기에 분홍색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놓는 그게 칼라민 로션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발라주어라. 칼라민 로션에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되어 있는 칼라드릴은 사용하지 말고 보통의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항히스타민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생긴 것 이외에 다른 피부 발진이 생길 가능성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로션 하나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항히스타민제를 첨가해서 가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아이를 그런 가능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려움. 땀띠든 뭐든 가려움. 항히스타민제. 퀘르세틴 들어가야죠. 보통 아기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하게 생기는 다른 피부 질환이 소아 습진이다. 습진은 누덕누덕한 모양으로 붉은 발진이 생긴다. 피부는 두꺼워지고 비늘처럼 벗겨져서 떨어지는데 긁으면 보기 흉한 겉껍질을 만드는 액체가 스며 나온다. 가슴 아파라.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습진을 유전적인 것으로 보지만 내가 아는 한 실제로 그렇다고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만약 유전적인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전되는 것은 알레르기지 습진 자체에 걸리기 쉬운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질환을 치료해온 내 경험으로 볼 때 습진의 원인은 알레르기고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면 보통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깨끗이 낫는다. 대개 범인은 우유나 대두를 원료로 한 유아식이기 쉽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습진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
아이가 습진에 걸리면 연고를 발라주거나 다른 약을 먹이기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 요소를 알아낼 수 있도록 소거법에 의한 식단, 뭘 줄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을 실험해보라. 먼저 우유와 유아식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럼으로써 아이의 습진 증상이 없어지면 그 음식들을 아이의 식단에서 영구적으로 없앤다.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고기로 만든 유아식을 먹고도 상당히 잘 살 수 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경우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우유나 유아용 조제 분유를 포함하지 않는 대안적인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코 문제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 아토피나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해소를 할 수 없는 어떤 질환이 발병이 되면 아주 어린 아기, 돌 이전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거는 우유, 유제품, 조제분유, 그러니까 유제품인 거죠. 유제품을 끊으라는 제안이 제일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법, 습진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국소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케날로그나 다른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손 을 처방받기 쉽다. 다른 어떤 방법을 써봐도 실패하고 좀처럼 낫지 않는 경우라면 나 역시 케날로그를 작은 부위에 제한된 기간 며칠 정도만 사용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피부의 넓은 면적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케날로그에 함유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피부를 통해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케날로그와 프레드니손은 둘 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이득이 그 약물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레드니손의 사용 지침서에는 그 사용을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습진이나 여드름 또는 심지어 햇빛으로 인한 화상에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무해하다고 할 수 있는 질환에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파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농가지는 우리 이제 이야기 엄마들 굉장히 고민 많은 부분 나왔어요. 농가지는 아이와 부모들이 볼 때 보기 흉하고 성가신 소아 피부 질환이다. 농가진이 박테리아성이고 전염되는 것이라 더욱 그렇다. 뾰루지가 나서 확산되면서 갈색과 노르스름한 색깔의 딱지와 껍질이 생긴다. 뾰루지는 일반적으로 얼굴에 생기기 때문에 더욱 성가시다. 예전에 의사들은 겐티아나 바이올렛이나 아닐린 염료의 일종이랍니다. 과망간산 칼륨으로 농가진을 치료했다. 이런 처치를 하면 농가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부위를 보라색으로 물들여 상처를 덮어버리는데 사실 피부병에 걸린 것만큼이나 보기 흉하다. 오늘날의 의사들은 농가진의 치료에 에리스로마이신과 테트라시클린 같은 항생제를 국소적으로나 전신에 사용하곤 한다. 이 치료법들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농가진에는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치 않다. 세심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가족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식탁에서 설탕을 없애고 증상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면 된다. 보통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 역시 환자를 성가시게 하는 가려움을 일으킨다. 두드러기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신에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가운데가 하얀색인 이유는 돌출부가 부풀어 오르는 부분에서 혈액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두드러기에도 의학적인 치료는 필요치 않다. 두드러기가 생긴 부위에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거나 아이를 옥수수 전분으로 목욕시켜주면 가려움증이 가라앉는다. 옥수수 전분은 민간요법으로 의학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잘 듣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 다음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를 알아내도록 노력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의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의심해야 할 알레르기 요소에는 약, 음식, 의복, 향수와 화장품, 비누,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제, 그리고 벌레 물림 등이 있다. 두드러기가 생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봤자 의사는 코티존이나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할 텐데 둘 다 불필요하고 유해할 가능성도 있다. 사마귀 얘기 있네요. 사마귀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흉한 피부 질환들 가운데 가장 신기한, 어쩌면 불가사의하기까지 한 것은 사마귀일 것이다. 아직도 두꺼비를 만지면 사마귀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마귀를 없애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관한 미신은 셀 수 없이 많다. 이 로버트 맨델존 박사는 굉장히 위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책 자체가 재미있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웃기시려고 이렇게 문체가 좀 재미있는 구절들이 좀 많아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 어떤 종류이건 환자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 종종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사마귀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우연이 어찌나 자주 일어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치료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사마귀는 수술과 화학요법 그리고 전기분해요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미용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며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사마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흉하면 피부과 의사와 상의하라. 마지막으로 태양 숭배자들에게 가장 흔한 피부 질환일 햇빛에 의한 화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날씨가 좋은 여름날이면 몇백만의 사람들이 바닷가나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긴장을 풀고 편히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에는 물 근처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더 매력적이라고 믿는 건강하게 그을린 상태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햇볕에 그을리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일도 아닐 뿐더러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한다. 햇빛에 과다 노출되면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여름 내내 태양 아래서 피부를 태우도록 허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스러운 일광 화상이다. 다른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나는 피부가 너무 일찍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딱딱해지며 햇빛에 대한 과다 노출 때문에 지치고 약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가 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과다하게 방사능이 축적될 수 있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햇빛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외선이 들어있다. 피부를 그을리게 하는 UVA 타입과 콜라겐과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인 진피의 탄력 섬유를 파괴해서 화상을 입히는 UVB 타입이 그것이다. UVB에는 처음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일광 화상만을 입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너무 이른 피부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부의 경우지만 피부암이 발병하기도 한다. 심한 일광 화상이 생기는 것은 보통 휴가의 첫 이틀 동안이다. 매일 조금씩 노출 시간을 늘려서 피부를 그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킨 사람들에게서 생긴다. 아이에게 첫날부터 태양 아래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는 내키는 대로 놀게 하는 것은 근사한 바닷가에서 보내는 휴가를 망치는 짓이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며 온도가 높으면 자외선의 영향이 증폭되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도 위험하다.
배를 타고 있을 때는 물에 반사되는 자외선 때문에 심한 일광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선텐 오일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자외선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화상을 막아주지 않으며 오일이 햇빛의 영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화상을 유발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흐린 날이라고 해서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구름이 자외선을 다소 여과시켜주긴 하지만 완전히 차단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햇빛의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햇빛을 쬐지 않거나 한 해 중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햇빛이 약한 시간으로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의 피부를 적당한 자외선 차단 지수의 자외선 차단 크림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SPF 지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차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숫자가 커진다. SPF2처럼 아주 낮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라면 거의 차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가장 좋은 것은 SPF15 또는 그 이상이다. 아이의 피부 민감도에 맞는 제품을 고르도록 하라. 피부 문제에 대한 맨델손 박사의 명쾌한 조언. 1. 기저귀 발진. 세심하게 청결을 유지하라. 기저귀가 더러워지거나 젖을 때마다 즉시 갈아주며 아기의 엉덩이를 보통 옥수수 전분으로 두드려주고 피부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기와 접하게 해주어라. 그래도 좀처럼 낫지 않으면 산화 아연 연고를 발라준다. 땀띠. 아기의 옷을 느슨하고 가볍게 입히거나 또는 전혀 입히지 않는다.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거나 옥수수 전분 한두 컵을 푼 욕조에서 목욕을 시킨다. 소화 습진. 신경을 써서 청결을 유지하고 약은 먹이지 말라. 대신 음식에 관련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도록 한다. 증상은 저절로 낫는다. 농가진. 세심하게 청결을 유지하라.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단에서 설탕을 빼고 증상이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드러기. 칼라민 로션이나 옥수수 전분 목욕으로 가려움을 덜어주면서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었을 음식 관련 알레르기나 다른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벌레 물림. 원인이 되는 벌레가 눈에 띄면 즉시 없애고 가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물린 장소에 칼라민 로션을 발라준다. 아이가 벌레 물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 즉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이가 전에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다면 벌레 물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라. 옷 등의 독성식물. 접촉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칼라민 로션이나 옥수수 전분 목욕으로 가려움을 덜어준다. 아이가 이전에 한 번도 독성식물에 접촉한 적이 없다면 아이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심해지는 것 같으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라. 여드름. 여드름의 발생과 음식 알레르기 또는 유사한 원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아본다. 음식 알레르기가 원인인 것은 아닌지 속어법을 이용한 식이요법으로 실험해보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순하고 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누를 사용해서 여드름이 난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지나치게 문지르거나 여드름을 짜서는 안 된다. 아큐탄을 사용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면 의사와는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 여드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당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쩌면 위험하고 잘 듣지도 않으며 값만 비싼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